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건강하면 자신 있었는데? 배는 점점 나오고 다리는 가늘어지고 아픈 데가 자꾸 생기고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구나 걱정되지만 막상 운동은 하기 싫고 하루아침에 좋아하던 음식을 다 끊기는 어렵고 누구나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딱 2주만 드셔보시면 몸이 달라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쉬워요. 운동 당연히 병행하면 더 좋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달라질 겁니다. 만약 바나나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을 알려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중요한 건 바나나 꼭 이것과 함께 공복에 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밥 먹고 식후에 디저트로 먹으면 안 되나요? 묻는 분들도 계신데 안 됩니다. 이제부터 과일은 디저트라는 인식을 버리셔야 해요. 식후에 먹으면 바로 혈당 오르고 살만 찔 뿐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바나나 1개, 당근 1개, 양배추 8분의 1통을 갈아서 딱 2주만 드셔보세요. 평생 쌓여있던 몸속 독소가 빠져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뿐해지고 만병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줄여 몸속 염증도 줄어들고 만성질환도 없어지고 활력이 도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덤으로 숙변 제거까지 되니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던 분들도 도움되실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아마 평생 이렇게 먹어야겠다 생각되실 겁니다. 단 이렇게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걸 간식으로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아침 대용으로 드시라는 겁니다. 요즘 과일이랑 야채값이 얼마나 비싼데?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우유랑 시리얼, 커피랑 빵 그렇게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할 겁니다. 요즘 커피 한 잔 값 얼마인가요? 4, 5천원은 커피값으로 아무렇지 않게 쓰면서 채소값은 비싸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런 거 줄이시고 우리 몸을 위해 투자하세요. 이렇게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부작용 등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꼭 바나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음식의 핵심은 바로 채소과일식입니다. 아침을 채소과일식으로 먹으면 몸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이건 제 일화인데요. 제가 예전에 몸이 정말 안 좋아서 한약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땐 제 주식이 거의 빵이라고 할 정도로 밀가루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약 효과를 보려면 밀가루부터 끊어야 해서 밀가루만 끊고 평소 먹던 대로 먹었거든요. 그런데 살이 막 빠지는 거예요. 두통도 없어지고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살 빠지는 한약이 아니라 체력 보강하는 약이었는데 다이어트까지 덤으로 된 거죠. 그냥 밀가루만 딱 끊고 한식으로 삼시세끼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밀가루가 이렇게 몸에 안 좋구나 새삼 느꼈어요. 밀가루만 끊으면 될 것을 굳이 비싼 한약 먹었네? 라는 생각도 했었네요. 무튼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밀가루, 가공식품 같은 것만 끊어도 몸이 금방 달라집니다. 그런데 채소 과일식을 하면 평생 몸속에 쌓여있던 독소가 자연 배출되는 효과가 있어요. 독소가 배출되면 비만이 사라지고 온갖 질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대인의 질병은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에요. 입에만 맛있는 죽은 식품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죠. 잘 먹는다는 게 가공식품을 너무 과하게 먹는다는 뜻이지 제대로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사망 원인이 결핵, 콜레라, 흑사병, 폐렴과 같은 대부분이 감염성 질환이었습니다. 의학과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해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어 사망한 겁니다. 인류의 수명 연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상하수도 개발입니다. 2위가 항생제, 3위가 마취제, 4위는 백신, 5위는 DNA 발견이에요. 여기에 비누의 개발 역시 한몫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몸속에 독소를 쌓이게 하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에서 오는 질환들이죠. 물론 암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과학적 조사에 의하면 1억 년 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원인이 아니라 성호르몬, 직업과 관련된 이를테면 굴뚝 청소부의 그을음으로 인한 암과 같은 원인으로 오는 것이었고 음식으로 인해 오는 게 아니었죠. 채소과 일식은 전 세계 암센터에서도 권하는 식품입니다. 그만큼 어느 누가 먹어도 괜찮은 식품이라는 거죠. 간혹 채소랑 과일 궁합 같은 거 따져서 뭐랑 뭐는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땅에서 나온 자연식품을 같이 먹어서 큰일 나고 암 생기고 잘못되는 일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함께 먹었을 때 영양소 흡수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들이 있으나 그건 단지 흡수율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이지 안 좋다가 아닙니다. 흡수율 조금 떨어진다고 몸에 좋은 성분이 안 좋은 성분으로 돌변하고 막 질병 유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드시면 됩니다. 바나나 역시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 시 플라바놀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이 흡수가 좀 떨어진다고 큰일 아니라는 거죠. 아예 안 먹어서 제로로 만드는 것보다 흡수율이 100이 될 것을 함께 먹어서 80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당연히 먹는 게 더 좋은 거라는 거죠. 이런 낭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만약 여러가지 채소 과일 섞어 먹는 것 말고 딱 한 가지만 먹어야 한다면 저는 무조건 당근을 선택할 거예요.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베타카로틴이 정말 풍부해 항산화, 노화 방지, 암 예방, 눈 건강, 면역력 증가,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 탈모 예방까지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 대단한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근 하나만 먹기엔 맛도 그렇고 포만감 면에서도 조금 부족할 수 있기에 효능은 극대화시키면서 포만감도 함께 줄 수 있는 과일을 함께 먹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당근, 바나나, 양배추를 갈아 드셔도 되고
당근, 사과, 양배추로 드셔도 됩니다. 당근, 토마토로 드셔도 되고 당근, 배를 드셔도 됩니다. 핵심은 채소 1개, 과일 1개, 혹은 채소 2개, 과일 1개의 비율이에요. 단 게 좋다고 과일 2가지, 채소 1가지로 드시면 당이 올라갈 수 있어서 그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먹어본 결과 맛은 당근, 사과, 양배추 주스가 제일 맛있었고 포만감은 당근, 바나나, 양배추 주스가 제일 포만감이 컸어요. 갈아 드시라고 했지만 효과는 씹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작 활동도 더해지기 때문에 포만감도 훨씬 더 크고요. 하지만 평소 안 먹던 생채소를 씹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들 수 있기에 처음에는 갈아 드시는 것부터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믹서기에 갈거나 착즙기에 짜거나 모두 상관없습니다. 뭐든 좋아요. 과일 중 포타슘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바나나입니다. 이 성분은 고혈압을 예방하고 심장병 위험도 낮춰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은 포타슘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에는 칼륨 외에 마그네슘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근육 경련이 일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은 칼륨과 마그네슘 섭취를 잘 해줘야 해요. 바나나는 폴리페놀도 풍부해 유해물질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식품이기도 하죠. 또한 알러지가 거의 없어 부작용이 없는 과일이라 웬만하면 모든 분들께 잘 맞습니다. 아침에 바나나, 당근, 양배추 주스를 먹으면 좋은 게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나나에는 탄수화물도 포함되어 있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시합 중간중간 바나나를 챙겨 먹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먹기 간단한데 힘이 나고 소화도 잘 돼서 부담없이 빠르게 에너지 보충을 하기 좋은 식품인 거죠. 매일 같은 과일이 지겨우면 한 주는 바나나를 갈고 한 주는 사과를 갈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드셔도 괜찮아요. 저는 마트에서 할인하는 과일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갈 때 물을 안 넣어도 상관없지만 물을 안 넣으면 잘 갈리지 않고 너무 걸쭉해져서 마시기보단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될 정도가 되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물을 조금 넣고 갈아 먹고 있습니다. 양배추 꼭 넣어야 하나요? 양배추를 포함한 배춧과 채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항암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은 채소이죠. 이런 영양학적으로도 장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맛이 나기 때문에 다른 채소와 함께 갈아 마실 때 그 맛을 더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입맛이 처음 채소과 일식을 먹게 되면 맛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아무래도 단맛이 나는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곁들여야 포기하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 양배추는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채소과 일식에서 빠지지 않고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채소 2가지와 과일 1가지를 갈아 마실 때 당근과 양배추, 당근과 브로콜리 둘 중 어느 게 더 맛있을까요? 답이 나오죠? 양배추는 위에도 좋은 대표적 채소이긴 하나 간혹 생으로 먹으면 냄새가 올라오거나 더부룩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살짝 쪄서 갈아 드셔도 괜찮습니다. 간혹 혈압약이나 항응고제, 갑상선약을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된다, 큰일 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양배추를 다량 섭취했을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루에 양배추 3통, 4통 드시는 분이 있을까요? 채소 과일식으로 양배추를 섭취하면 하루에 4분의 1통 이상 먹지 못하는데 이 역시 공포심 유발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들이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꼭 아침에만 먹어야 하나요? 저녁 대신 먹으면 안 되나요? 호르몬과 연결시킨 인간의 신체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섭취, 동화, 배출 3대 주기인데요. 섭취는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를 말하며 이때가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입니다. 동화는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를 말하며 이 시간에 섭취한 음식이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배출은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인데 이 시간이 바로 독소를 배출하는 시간인 겁니다. 근데 이 배출 시기에 커피와 빵으로 아침을 대신하거나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먹게 되면 독소 배출이 아니라 소화를 시키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자연 배출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아침을 평소처럼 가공식품을 그대로 먹고 저녁을 채소과 일식으로 먹으면 아무래도 그 효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주 만에 효과가 나타날 것을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만약 평소 아침을 아예 안 먹고 점심과 저녁만 드시는 분이라면 그런 분들은 저녁 대신 채소과 일식으로 대체하셔도 되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일일 일식처럼 느껴져서 배가 빨리 고프다는 느낌을 받고 야식을 챙겨 먹게 되는 부작용이 올 수도 있으니 그런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아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된다는데 괜찮나요? 상식적으로도 채소나 과일을 그대로 씹어서 섭취하는 게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과일, 채소 썰어서 씹어 드실 수 있나요? 아니면 들고 가서 회사에서 그거 드실 수 있으신가요? 어렵습니다. 또한 평소 요리에만 넣어 먹었지 생으로 잘 먹지도 않던 당근, 양배추 같은 거 씹어서 드시라고 하면 한 개 먹기도 힘들 겁니다. 속도 더부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엔 갈아 먹는 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갈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한들 뭐 얼마나 파괴될까요? 그냥 내가 먹기 편한 방식대로 드시면 되는 겁니다. 갈아서라도 착즙을 내서라도 당연히 먹는 게 좋지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무조건 꼭꼭 씹어서 먹는 게 과연 좋은 걸까요? 제발 하나씩 꼭꼭 씹어 드시던 갈아 드시던 착즙을 내서 드시던 그냥 드셔보세요. 어떻게 드셔도 분명 몸이 먼저 반응을 할 겁니다. 채소랑 과일도 궁합이 있던데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나요?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비타민C 분해 효소가 있어 비타민C가 많은 오이, 무, 배추 등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C를 파괴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괴라고 했지만 사실은 파괴가 아니라 산화된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산소가 결합되면서 원래 갖고 있던 성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양소만 놓고 보자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는 당근 외에도 다른 채소나 과일에도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오이에도 들어있고 브로콜리, 양배추, 호박, 가지 등 많은 채소에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채소를 칼로 자르면서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비타민C 산화가 일어나는 거라 통으로 들고 씹어먹지 않는 이상 무조건 일어나게 되는 현상인 겁니다. 즉 채소끼리 궁합 때문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물론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C 산화가 더 많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비타민C는 아주 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파괴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건강해지려고 채소과 일식하는데 궁합 따지고 못 따지고 하다가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다만 썰고 자르는 순간 비타민C 산화가 되기 때문에 만약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채소 주스 만들 때 과일과 채소를 미리 썰어두지 말고 갈기 직전 썰어서 주스로 만드는 게 더 좋다는 건 참고해주세요. 몸속 독소를 빼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 분들이 계십니다. 단식원을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결국 요요 반응으로 돈만 쓰고 몸은 달라지지 않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공복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인 채소와 과일로 배고프지 않고 힘들지 않게 살도 빼고 질병도 고칠 수 있다면 이걸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마음 굳게 먹고 정크푸드, 인스턴트 모두 끊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 번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정말 딱 2주만 아침에 채소 과일식하고 점심은 평소처럼 먹고 저녁은 한식으로 8시 이전에 마무리해보세요. 몸이 변화되는 게 느껴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몸의 치유와 함께 언젠간 마음의 치유까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실천하셔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게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에 오래도록 함께 하시길 바라봅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늘 행복하세요.